칙곡의 옛 성현 말씀. 오늘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소설가인 연암 박지원 선생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것이 적으면 괴이하게 여기는 것이 많다. 연암 박지원. 달관한 사람에게는 괴이한 것이 없으나 속인들에게는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이른바 본 것이 적으면 괴이하게 여기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달관한 사람이라 해서 어찌 사물마다 다 찾아 눈으로 꼭 보았겠는가.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눈앞에 그려보고 10가지를 보면 100가지를 마음속에 설정해보니 10,000가지 괴기한 것들이란 도리어 사물에 잠시 붙은 것이며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마음이 한가롭게 여유가 있고 사물의 응수함이 무궁무진하다. 본 것이 적은 자는 해오라기를 기준으로 까마귀를 비웃고 오리를 기준으로 학을 위태롭다고 여기니 그 사물 자체는 본디 괴이할 것이 없는데 자기 혼자 화를 내고 한 가지 일이라도 자기 생각과 같지 않으면 만물을 모조리 모함하려 든다. 아, 저 까마귀를 보라. 그 깃털보다 더 검은 것이 없건만 호련 유금빛이 번지기도 하고 다시 석록빛을 반짝이기도 하며 해가 비추면 자줏빛이 튀어올라 눈이 어른거리다가 비추빛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내가 그 새를 푸른 까마귀라 불러도 될 것이고 붉은 까마귀라 불러도 될 것이다. 그 새에게는 본래 일정한 빛깔이 없거늘 내가 눈으로써 먼저 그 빛깔을 정한 것이다. 어찌 단지 눈으로만 정했으리오. 보지 않고서 먼저 그 마음으로 정한 것이다. 아, 까마귀를 검은색으로 고정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늘 또다시 까마귀로서 천하의 모든 색을 고정 지으려 하는구나. 까마귀가 과연 검기는 하지만 누가 다시 이른바 푸른빛과 붉은빛이 그 검은 빛깔 안에 들어있는 빛인 줄 알겠는가. 검은 것을 일러 어둡다 하는 것은 비단 까마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 빛깔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은 검기 때문에 능히 비출 수가 있고 오칠은 검기 때문에 능히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빛깔이 있는 것치고 빛이 있지 않은 것이 없고 형체가 있는 것치고 맵시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 미인을 관찰해보면 그로써 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녀가 고개를 나직이 숙이고 있는 것은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고 턱을 고이고 있는 것은 한스러워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고 홀로 서 있는 것은 누군가 그리워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고 눈썹을 찌푸리는 것은 시름에 잠겨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 있으면 난간 아래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파초 아래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만약 다시 그녀에게 서 있는 모습이 재개하는 것처럼 단정하지 않다거나 앉아있는 모습이 소상처럼 부동자세를 취하지 않는다고 나무란다면 이는 양귀비더러 이를 앓는다고 꾸짖거나 버니더러 쪽을 감싸쥐지 말라고 금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사뿐대는 걸음걸이를 요염하다고 기롱하거나 손바닥춤을 경쾌하다고 꾸짖는 것과 같은 격이다. 나의 조카 종선은 자가계지인데 시를 잘하였다. 한 가지 법에 얽매이지 않고 온갖 시체를 두루 갖추어 우뚝이 동방의 대가가 되었다. 성당의 시인가에서 보면 어느새 한이의 시체를 띠고 있고 또 어느새 송명의 시체를 띠고 있다. 송명의 시라고 말하려고 하자마자 다시 성당의 시체로 돌아간다. 아, 세상 사람들이 까마귀를 비웃고 학을 위태롭게 여기는 것이 너무도 심하건만 계지의 정원에 있는 까마귀는 호련히 푸르렀다, 호련히 붉었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인으로 하여금 재개하는 모습이나 소상처럼 만들려고 하지만 손바닥 춤이나 사뿐대는 걸음거리는 날이 갈수록 경쾌하고 요염해지며 쪽을 감싸 쥐거나 이를 앓는 모습에도 각기 맵시를 갖추고 있으니 그네들이 날이 갈수록 화를 내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세상에 달관한 사람은 적고 속인들만 많으니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쉬지 않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 연암노인이 연상각에서 쓰노라. 의상 칙곡의 옛 성현 말씀. 연암 박지원 선생의 본 것이 적으면 괴이하게 여기는 것이 많다라는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이니에지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